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좌절이나 위기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해서 원상복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상복귀한 이후에 빠르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릿입니다. 그릿은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끈기, 근성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능력인데, 자, 회복 탄력성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뭐 성적이 떨어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친구들은 100점만 맞다가 80점이 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다음 시험에 다시 100점 맞아냅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친구들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한두 문제만 더 틀려도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다음 시험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다시 또 다음 시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저도 책을 많이 보면서 중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키워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산길이 험난한 이제 산행을 딸 둘과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좁고 미끌거리기도 하고 조금 위험한 그런 길이에요. 길 옆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큰딸이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진 않았지만 꽤나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미끄러졌을 때 뒤에 따라가던 아버지가 빨리 딸에게 가서는 일으켜 세우고 옷을 툴툴 털더니 자 계속 가자 하고는 올라가더래요.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상황에 포함이 된 거예요. 즉,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뭐 뜨거운 걸 맞은다든지 위험한 게 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을 때 미끄러진 거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내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별것 아니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 자, 빨리 가자. 이런 마인드를 아빠가 딸에게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아빠가 근처에 있다가 바로 도와줄 수 있다. 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나와 아빠의 탄탄한 관계.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 탄력성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 관계, 그리고는 휴식입니다. 실패나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요. 너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빨리 공부 다시 안 해? 이게 아니라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왔으니까 너무 피곤했나 보다. 조금 쉬었다가 네가 다시 준비가 되면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템포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휴식, 긍정, 관계 요 세 가지가 이제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어떻게 키워줄 수 있냐?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을 때 위기나 실패,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고 함께 가줄게. 일어나서 다시 가보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일이야. 대수롭지 않게 그걸 넘길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끈기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끈기를 발휘한 순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퍼즐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뭐 31개월인데 뭐 29개월, 30개월 됐을 때 6피스, 7피스짜리 퍼즐을 주니까 그걸 막 되게 재밌어하면서 맞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어요. 어떤 조각과 어떤 조각이 맞는 것조차 이제 판단을 잘 못하던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우와 아이나 30분 동안이나
퍼즐을 계속 맞추고 있었어? 우와, 이렇게나 3개나 완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조금씩 해주니까 여기 칭찬에도 간단한 설계가 들어가 있죠. 이름을 불러주고요. 아이나. 그리고 과정에 대한 칭찬.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멋지게 맞춰냈어. 결과. 요 3가지를 항상 조합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대상, 아인이라는 이름, 명칭을 불러주고 과정에 대한 부분을 꼭 포함시키고 그리고 결과가 참 잘 됐구나. 네가 노력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참 잘 나왔구나. 요걸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칭찬을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 칭찬이 무언가 보상으로 칭찬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다른 보상을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퍼즐을 하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 퍼즐을 치워버렸는데 너무 그걸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맥퍼머스라든지 레고라든지 이런 걸 사줬을 때도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씩은 계속 뭔가를 막 끙끙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맞추고 있어요. 끈기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강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줄 수 있겠다. 나중에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한 문제를 30분, 40분씩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답은 못 내렸지만 그 고민한 시간이 집중해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가벼운 칭찬. 와, 너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어? 대단한데? 근데 어느 부분에 막혀 있었어? 아빠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자,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혹은 학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첫 번째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 2번째는 grit, 끈기, 근성. 요 2가지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또 책을 막 읽어나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수가 더 늘 수는 있겠지만 이 2가지가 정말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갖추었으면 하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